자,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의 사실 끝판 대장이자 이번 학기 수업에서 특화성을 따질 수 있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바로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이제부터 다룰 거고요. 이 레이트레이싱을 이해를 해야 GLSL이라는 쉐이딩이 아니고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이트레이싱은 한동안은 되게 잊혀졌던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을 안 하고 폴리곤들만 가지고 쉐이딩해서 쓰던 시절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GLSL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레이트레이싱을 아는 사람만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설명하는 자료들도 되게 없고, 그 다음에는 쉐이더를 제대로 잘 쓰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 속에 있는데, 해외 쪽 자료들을 그래서 막 꾸겨다가 갖다가 하고,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카피하고 이런 일들이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레이트레이싱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만 GLSL 코드들을 제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레이싱을 설명을 하고, 이번 주에는 많이 설명 못하고 한 절반 정도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GLSL하고 합쳐서 이번 학기 전체 수업을 다 이제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끝없이 펼쳐지는 숙제의 향연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지금부터 열심히들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레이트레이싱은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만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뭐 엔비디아 RT 그래픽스 카드가 나오고 하면서 RT는 거기서 레이트레이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팅을 하고, 그러면 조명이 있으면 그 조명들이 광역적인 데이터 전체, 한 화면 전체에 빛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레이트레이싱입니다. 그래서 최근 엔진들 보시면 한 7, 8년 전부터 광역 조명을 맞추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전부 다 레이트레이싱의 부산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량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것들이고요. 이 레이트레이싱의 베이직 컨셉을 이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요, 여태까지 이제 배우셨던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아무런 오픈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레이트레이싱은 빛과 색깔,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죠. 매직, 마술처럼 빛과 색의 두 가지의 향연이고요. 빛과 색의 수학을 이용을 해서 마술과 같은 장면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레이트레이싱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마술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오픈젤에서 불가능한 기능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 2001년 9.11 사태가 벌어지던 시절에 숙제를 냈었던 숙제를 윈도우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새는 지금도 좀 걸리고 있죠. 그래도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스타일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TV 진짜 후지네. 그림이 다 뭉개져 보이네. 네. 자, 이 레이트레이싱 기법이고요. 이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해서 현재 여기 기둥 하나, 실린더 하나, 여기 구가 있고요. 이 뒤에 큰 구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래서 여기는 거울 효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사광들이 여기 초록색으로 바닥에 초록색 그림자를 만들고 있고 파란색 그림자 만들고 있어요. 얘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린더의 그림자도 이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얘는 거의 구슬에 해당해서 얘는 렌즈 효과가 나서 여기는 노란색이 이쪽 면에 이렇게 구슬 렌즈 효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공간 전체가 여기 이렇게 왜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구이기 때문에 바닥면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펼쳐집니다. 이 숙제 할 때 한 일주일 동안 개고생했던 기억이 나고요.
얘는 지금 빛을 통과해서 이 뒷면에 또 비슷한 모양이 펼쳐져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진짜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한참을 이걸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트레이싱이에요. 여기에는 오픈젤이 안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무브 투 라인 투 했던 것처럼 점 하나하나들을 색상을 다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이고 있는 지금 그림들 보시면은 요게 뒷면이 텍스처가 되겠고요. 체크무늬 바닥면이고요. 이거 잘못 누르다 여기 뭐 야한 그림 같은 게 나올까봐 되게 걱정스럽네. 이건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고. 플로어. 이거는 했다가 효과가 안 좋아서 빼버린 것 같고요. 뉴 베스트. 이거는 딴 사람 거 참고했었습니다. 레드 플로어. 이게 아마 뒷면인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걸로 해봤는데 별로 안 이뻐서 체크무늬로 바꿨던 것 같아요. 결과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워터? 이건 뭐지? 이건 물로 해볼까 했던 이거는 딴 사람 역시 결과인데요. 색깔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런 그림들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이트레이싱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오픈젤에서는 그냥 텍스처까지는 나왔지만 빛이 멋지다라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거의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기법이 바로 이 레이트레이싱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입니다. 매스와 매스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레이트레이싱을 여러분들 보고 숙제를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우와 씨 못해 먹겠어 오씨 장난해? 이렇게 어려운 걸 하라고?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편에서는 제가 숙제들을 다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일부 파라미터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들을 느껴보는 그런 형태들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레이트레이싱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숙제를 거의 다 주고 숫자 몇 개만 바꾸도록 하기 때문에 눈앞죠.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좀 편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레이트레이싱을 생각보다들 많이들 숙제를 했어요. 거의 F 난 사람들 빼고 나서 보면 거의 60% 이상의 학생들이 숙제들을 레이트레이싱 편을 아싸 하고서 숫자들만 바꿔가지고 연락을 열심히 해갖고 왔더라고요. 어쨌든 이 레이트레이싱은 철저하게 유클리디언 형태의 수학들, 삼각함수 계산하고 삼각형, 그다음에 빛이 얼마만큼 꺾이는지 사인, 코사인 막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점 하나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전부 다 수학적으로 빛을 쫓아 들어가는 과정이 레이트레이싱이고요. 대신에 장점은 뭐냐? 시간은 무지하게 오래 걸리지만 굉장히 현실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젤은 그냥 쉐이더만 가지고서 적당히 빛을 표현들을 했었는데 이 레이트레이싱은 전역 광 처리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현실감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그 3D 그래픽스에서 뭔가 도구들을 이용해서 마야, 그다음에 3D 맥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포저 3D, 그리고 요새는 데이터 공짜 데이터가 좀 있어서 장난질하는 다즈 3D나 또는 블렌더를 쓰셔도 좋죠. 근데 블렌더는 제가 잘 못 써서 그런 데서 뭔가 렌더러라고 부릅니다. 렌더링 모듈을 불러다가 걸어두면은 진짜 빠른 컴퓨터,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진짜 빠른 컴퓨터에서도 제가 전에 그 빅토리아 모델이라고 하는 그 빅토리아가 맞아요. 속옷 반스 그 빅토리아 모델을 이름을 띄워다가 빅토리아 툴킷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옛날 한 10여 년 전부터 데이터 형태로 팝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즈 3D에다 걸어놓고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렌더러로 렌더링을 해보면요, 3시간? 4기가 대 컴퓨터 가지고 3시간 정도까지 하면,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은 좀 더 현실감 있게 렌더링을 하면 하루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광고 사진급의 퀄리티가 렌더링 돼서 나오고 실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무슨 영화나 그 다음에 광고 사진에 합성된 이미지들은 전부 다 이런 렌더링 기법을 레이트레이싱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은 계속 컴퓨터가 미친 듯이 며칠 동안 수학적 연산을 하면 그림 한 씬이 얻어집니다. 동영상이 아니고요, 한 씬. 그래서 실제 영화에서는 예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씬 단위별로 어차피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씬을 뭐 한 대의 컴퓨터에다 걸어놓고 며칠 지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들을 연결해서 영화들을 만들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컴퓨터 500대, 600, 1000대, 요새는 그래픽 카드가 좋아졌으니까 대수가 좀 줄었을 텐데, 이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옛날에 보시면은 2000년대 초에 컴퓨터 500대 클러스터로 연결해서 씬 단위로 그린 다음에 그것들을 그리고 또는 레이트레이싱은 점 단위로 그리기 때문에 영역을 쪼개가지고 한 페이지 그리는데 점이 5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 500대에서 전부 다 점 하나씩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합치면은 이미지 한 장이 꼴랑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병렬 처리하기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연산을 맡기거나 씬 단위로 컴퓨터 한 대당 배치를 하면은 되게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어서 컴퓨터 몇백 대 쓰는 거는 이 분야에서 일도 아닌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빚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건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애가 물어보기도 해서 답변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어떤 사과를 봤을 때 빨간색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떻게 된 현상일까요?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이 화살표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게 맞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과를 봤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으로 보인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시야를 이쪽을 보면 빨간색이 느껴진다. 이게 진짜 맞는 거냐? 그럼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는 여기 태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인 걸 느끼는 겁니다. 태양이 없는 깜깜한 절벽, 블랙홀이 태양이 폭파돼서 우리가 주변에 자연광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지하실 깜깜한 방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조명 하나 없고 달빛 하나 없는 으스스한 밤에 우리는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지구이고요. 지구에 태양이 빛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먼저 태양이 쫙 퍼져서 빛이 여러 군데로 갈 텐데 그 중에 일부의 빛이 사과에 비칩니다. 그러면 사과 표면에 부딪혀서 남반사가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리고 여기 좁은 틈이 있으면 그 부분에 회절도 생기겠고요. 여러분들 이중 슬릿, 영의 실험, 고등학교 때 배우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일단 빛 소스, 라이트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빛들을 쫙 쏩니다. 전방향으로. 그 중에 일부가 사과에 부딪히면 얘들이 빛이 튕겨서 이렇게 튕겨 나갑니다. 근데 빛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눈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근데 빛이 막 튕겨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 이 빛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눈은 사과는 빨갛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물건을 보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가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다시 한번 보시면 태양이고요. 태양이 우리 눈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쫙 퍼지면 태양의 일부가 우리 눈에 들어와서 아이 눈부셔 이렇게 되겠죠. 태양빛의 일부는 사과에 부딪혀서 들어간 입사각 대비 반사가 여기에 노멀 벡터가 있겠죠. 이렇게 노멀 벡터가 있어서 각도가 똑같게 튕겨져 나온 것을 우리 눈이 또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과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소만 있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리플렉션, 반사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사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자연계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빛이 태양빛이 쫙 퍼졌기 때문에 일부가 여기 튕겼어요. 여기서 반사가 됐어요. 여기에 사과의 색깔이 튕긴 다음에 하얀색이 묻어나서 다시 튕겨서 우리 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으악. 이렇게 실제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거나 되게 리얼리스틱하다, 실제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과가 딴 데 부딪혀서 튕기면서 색깔이 변한 것까지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색깔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요 뒤에 요 경우에 이걸 거꾸로 쫓아가서 보시면은 요 라인을 쫓아가면 사과가 있겠고요. 요걸 쫓아가면 뭐가 보일까요? 요 부분에는 사과가 반사된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흰 꽃병 뒤에 빨간색 불그레한 사과가 살짝 보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햇빛이 이렇게 튕긴 다음에 여기 나무에 부딪혀서 테이블에 부딪혀서 그게 튕겨가지고 보여서 요 라인을 쫓아가서 다시 보면은 요 부분에는 사과 표면에 바닥이 살짝 비쳐 보일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풀어야 되는 게 레이트레이싱입니다. 이게 만약에 블랙홀이 있어서 이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는 전부 다 모든 물체들은 블랙바디, 흑체다. 우리가 그런 용어가 있어요. 열을 전부 다 흡수하는 것을 흑체라고 부릅니다. 블랙바디라고 부르고요. 광을 모두 다 흡수하는 건 뭐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블랙홀입니다. 광이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자연계의 태양 또는 별빛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달림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튕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 눈에서는 한 방에 쫙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우리가 본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일부는 실제 자연광이 눈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게 튕겨가지고 사과에 튕긴 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요, 이 상태에서 뿅 태양이 없어지면 빛 소스가 두 개가 없겠죠. 여기로 들어오는 빛도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태양이 없잖아요. 뭐 이 사람이 보는 느낌은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야 물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광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밤에 나가보니까 보이던데. 정말 시골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금음에 스산한 바람이 부는 금음에 가보시면은 아무런 자연광이 없는 곳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딱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요. 호주 갔을 때도 별빛이 있어서 아주 어둡진 않더라고요. 달이 안 보여도.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지하실에 들어가거나 불 꺼진 방에 들어갔을 때 문을 철통같이 창문을 닫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양대 앞에서 무슨 워크숍을 할 때 야, 반값이 싼 데를 가서 고기를 진탕 먹자. 먹는 걸 잘 먹고 자는 건 대충 자자. 거기서 한양대 제일 싼 방을 찾아 들어갔더니 창문이 없는 여인숙에서 잤던 적이 있는데 야, 잠 하나는 진짜 잘 잔 것 같습니다. 정말 빛이 하나도 없어서 눈을 떠도 아침인지 대낮인지 결국은 12시가 넘어서 일어나서 부시시 워크숍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쓸데없는 얘기하고 레이트레이싱은 뭐냐? 이 과정 전체를 거꾸로 추적을 하는 이런 작업이 바로 레이트레이싱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은 거꾸로 추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자연 라이트 소스가 있어서 이 광이 여기 부딪힌 다음에 여기 노말 벡터가 이 표면에 이렇게 있다면 부딪힌 게 이쪽으로 튀어버리겠죠. 반사, 입사가 나가는 각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게 이쪽으로 튀어버리겠죠.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간 다음에 튕겨서 이쪽 우리 눈으로 통과하는 거고요. 우리 눈에는 상이 맺힐 때 앞부분에 각막을 통과해서 아이리스 각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망막에 상이 맺혀가지고 그걸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망막이라고 하는 복잡한 걸 빼버리면
여기에 뭔가 어떤 투영면이 하나 있고요. 그 면에 비친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우리 눈은 실제로는 이 점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부터 눈 아래에서부터 빛을 거꾸로 추적해서 이 점을 통과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봤더니 어라 사과가 있죠. 거꾸로 추적한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이 우리 눈에는 이쪽으로 들어오겠지만 거꾸로 추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점이 여기에 많은 점이 있는데 이걸 각각 통과하는 눈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평 하고 쏴서 이 점을 관통 이 점 이미지가 맺히는 이 이미지의 한 픽셀을 통과해서 가보니까 여기 사과가 있죠. 그러면 이 사과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추적해서 가보니까 여기에는 빛이 있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을 통해서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추적해서 갔는데 티용 하고 이렇게 튕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빛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까만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눈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 점을 하나 통과해서 거기에 오브젝트가 있고 거기서부터 반사해서 라이트 소스가 있으면은 그 점은 라이트 소스의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튕김일 때 어떤 효과들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광이 세게 튕겨서 여기 라이트 소스가 있으면 여기가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다른 몇 군데를 반사해서 오는 형태 팅팅팅팅팅 해서 이렇게 되면 튕길 때마다 빛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의 색깔들이 빨간색이나 어두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효과, 이걸 전부 다 계산하는 방법이 레이 트레이싱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640, 480이면요 640, 480이라는 이미지를 그리려면 내 눈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점 00을 통과하는 빛을 쏘고요, 레이저를. 그리고는 오브젝트하고 만나는지 또는 광원이 있는지를 전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과 그래서 레이저 계속 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색깔들이 어떤 색깔일까? 그래서 여기다 색깔들을 정해 놓으면 최종적으로 빨간색 사과가 그려지는 원리, 이게 바로 레이 트레이싱이 되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미쳐버리겠는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40, 480이면 곱해보시면 약 40만 번 이상의 계산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40만 개 이상의 레이저를 쏜 다음에 그게 오브젝트하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오브젝트에 부딪혔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 그래서 전에 보시면은 원기둥 주변에 제가 사각형 놓고서 빛 쏴가지고 거리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이런 기법들이 총망라되는 것이 바로 레이 트레이싱입니다. 어렵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빛 모델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람베르티안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여기 광원 소스, 일루미네이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 벡터, 그러면 똑같은 각도로 반사광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카메라가 여기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요 리플렉션 되는 요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리플렉션에 대한 거를 레이 트레이싱에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하고 N 사이에는 코사인 세타를 통한 법칙으로 람베르티안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두 개가 똑같은 수직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 코사인 색깔이 가장 밝고요. 이 값이 90도를 이루게 되면 색이 0이어서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이면은 여기가 노멀 벡터인데 광원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반대면이라서 달의 뒷면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여기 레이 트레이싱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여러분들 아까 레이 트레이싱 예제를 제가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죠. 무시무시한 성격 하나가. 여러분들 보통 여태까지 쓰신 거는 오픈젤에서는 노멀하고 일루미네이션, 광원 때문에 코사인 세타로 디퓨즈가 생겼죠. 그리고 리플렉션은 오픈젤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하고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퐁 쉐이딩, 반짝반짝하는 스페큘라 효과들을 여기서 만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렉션도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리플렉션이 있고 리프렉션이 있습니다. L 발음은 을 발음이기 때문에 L은
을이라고 표현하시면 거의 대부분 발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LA가 아니라 LA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뭐 롱슛과 롱슛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얘는 알 발음이라서 롱슛이 되겠고 얘는 롱슛 하면은 외국인들이 무조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L자 발음에는 앞에다 을을 붙이시면은 무조건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이썬에서 튜플 하면 튜플 L 발음이 을이 꼭 들어가면 무조건 알아듣습니다. 하나의 팁이고요. 그래서 이 리플렉션은 반사고요. 리프렉션은 발음 더럽게 어렵죠. 리프렉션 얘는 투각 굴절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지식 중에 하나죠. 빛이 매질을 관통하게 되면 매질 두 개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빛의 굴절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로 들어가는데 세타 프라임이 나오는 것들 모스 법칙인가 영의 법칙 못 쓸 거예요 아마.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가 들어가면 노멀 벡터 계산한 다음에 반사광 계산해서 이쪽으로 다시 빛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과를 해서 T라고 하는 트랜스미티드 된 투과가 된 벡터까지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눈이 여기 있었고요. 여기에 이미지 맺히는 걸 하나를 통과해서 벡터를 구했어요. 여기 사과가 있죠. 여기 가서 쿵 하고 부딪힌다면 이쪽으로 하나 리플렉션 R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를 관통하는 여기 T라고 적어놓은 이렇게 빛이 한번 뭔가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광 하나와 투과되는 거 하나 리플렉션과 리프렉션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또 어디 부딪히면 두 개, 또 부딪히면 두 개. 뭐야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레이 트레이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빛이 한 번씩 튕길 때마다 두 배로 제곱으로 늘는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두 배가 되겠죠. 튕길 때마다 빛의 개수가 두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한 5번, 10번 튕기게 되면 2의 10승 1000개 이상의 빛 효과들을 다 합쳐야 되는 거고요. 너무 그렇게 하면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연산량이 많을수록 리얼리스틱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거는 실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보통 이런 저희 이 수업에서는 3번까지만 부딪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10대번은 부딪혀야지 정교하게 나타납니다. 뭔가 어렵겠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의 머리를 관통하고 있는 느낌이 뭔가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음습한 기운이 느껴지죠. 문제가 좀 복잡하겠구나.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정말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눈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이 있고 어딘가 앞에 영상, 이미지가 상에 맺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계시는 니어 플레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 피라밋 구조, 뷰잉 피라밋이라고 부르고 또는 프로스텀이라고 불렀던 이 구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어 플레인에 상에 맺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 요 위에 있는 점들, 3차원 점들이 있겠죠. 여기 니어 플레인이 무려 640480입니다. 40만 개 이상의 점들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한 칸 한 칸 한 칸, 요 원점에서 눈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를 통과하는 벡터를 40만 개 이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빛을 쐈어요. 그래서 요 점 하나의 색깔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요 위치를 통해서 얘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정해져 있을 거고 여기를 관통하면 이제 벡터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 벡터 방향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는가, 우리가 정의한 오브젝트가 있는가를 찾습니다. 또는 광원이 있나 찾습니다. 가보니까 사과 꼭지에 사과에 가서 부딪혔죠. 여기 가서 첫 번째 사과의 색상을 우리가 얻어냅니다. 자, 사과의 색상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사과의 색상은 바로 이 부분 디퓨즈하고 스페큘러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질 텐데요. 사과의 색상에다 플러스 이제 여기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시켜요. 리플렉션이 되고요.
다음에 투과하려고 보니까 사과는 투과가 안 되죠. 그러면 리플렉션, 투과하는 녀석은 사라지고 리플렉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으로 가보니까 여기에 거대한 태양이 있죠. 그래서 태양 광원의 소스 색깔 노란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의 색깔은 이제 뭐가 될까? 첫 번째는 사과의 색깔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튕겨져서 태양의 색깔 노란색이 보이죠. 얘네 두 가지 색깔을 적당한 수치들을 이용해서 믹스하면 그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스페큘러 색상으로 하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합칠까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 트레이싱에서 리플렉션, 반사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실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목 아프다. 쉬었다 할까? 여기에 사과의 색깔을 디퓨즈 색상으로 리턴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광이 반사할 때 사과를 잘 보시면 어떤 사과는 뺀질뺀질하게 광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과는 색깔이 좀 거무티티 하면서 색깔 반사를 잘 안 하는 게 있죠. 사과를 우리가 뽀득뽀득뽀득뽀득 잘 수건 같은 걸로 닦으면 광이 잘 나는데 대충 하면 광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이 재질의 표면이 얼마나 리플렉션을 하는가, 각도는 정해져 있지만 리플렉션 비율을 우리가 다르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과는 뭔가 이렇게 색깔을 거무튀튀한 뭔가 표면이 예를 들면 스펀지 같은 거는 광택이 없죠. 그죠? 광택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이런 유리로 된 것들은 이 부분은 광택이 좋죠. 그래서 이 리플렉션 된 색상, 거기에는 햇빛이 있는데 이 색상이 이 부분 두 가지에서 광이 얼마만큼 튕기는가, 반사가 되게 잘 되는 형태면 거의 노란색이 여기하고 합쳐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반사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이 색깔은 되게 약한 색깔이 여기 들어와서 하얀색보다 이 광원의 색깔보다 훨씬 어두운 색깔이 들어와서 빨간색하고 합쳐지니까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합치는가는 요 광택 나는 사과 표면의 재질이 어떠한 비율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머티리얼, 재질에 대한 세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